중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불임증 환자 20만 명, 아토피 피부염 환자 600만 명, 만 1살 영아빈혈 12년사 7배 증가, 말기 신부전 환자 20년간 15배 증가, 4명 중 1명 정서 행동 장애 아동, 1인당 의사 방문 횟수가 14.6회로 OECD 국가들 중 1위. 심각하다. 여기 보면 성조숙증 발생률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밑에 파란 것은 남아, 위에 빨간 것은 여아 증가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7년 사이에 여아는 자그만치 27배 증가했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증가율이에요. 그리고 이게 불임증의 문제가 지금 한국 남성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20대 가장 팔팔한 나이에 정자 운동성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1999년도에는 70% 가까웠어요. 꽤 양호한 거예요. 근데 8년 후에 2007년도에는 50%도 안 되는 거예요. WHO에서는 정자 운동성이 50% 미만이면은 불임을 일으킨다고 얘기해요. 바로 한국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천 기형아 증가 2005년도에 비해 2011년도는 두 배 반 거의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래 자폐증 하나만 따져도 2.6%, 선천 기형아 6.92%, 그거 두 개만 합쳐도 거의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 1명은 심각한 증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빈혈 환자 급증. 근데 어린아이들이 진짜 급증하고 있어요. 9세 이하 2002년도에 15,230명에서 2008년도에는 46,338명 204% 증가한 거예요. 근데 만 1살 영아는 같은 기간에 자그마치 7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런 걸 보면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 어떤 원인에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차례차례 무너지면서 우리 애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애들이 무너지면은 민족과 나라도 무너지겠죠. 그래 지금 원자력 사고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뭘 하냐, 언론계들은 뭐 하냐,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구 고령화, 고령 출산, 스트레스, 진료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환경 오염. 물론 이런 게 증가하긴 증가했지만 그렇게 질병들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죠. 선천 기형아 급증을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2005년도에는 13,786명, 2011년엔 32,601명, 7년간 136.5%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어떤 설명을 하냐? 산모 출산 연령, 그러니까 고령 임신부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한 분이 국민보험정책연구원의 현경래 부연구위원이에요. 저분이 쓴 논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적으로 40세 이상이면은 다른 나이보다 약 27%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증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대가 되더라도 애를 낳기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증가하면은. 근데 그 논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40대 넘는 임신부는 2배 증가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그 고령 임신부, 40대 넘는 임신부는 전체의 고작 2.7%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7%는 선천 기형아 증가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97%는
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그 40대 이상 고령 산모는 그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그것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전문가가 박사가 이런 엉터리 정보를 뿌립니까? 그래 이 양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고령 임신부가 전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내가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이분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엉터리 정보를 뿌릴까요? 그런데 이러한 그 엉터리 정보가 뿌려지는 게 선천기형아뿐만 아니에요. 치매 증가율 세계 1위에 지금. 그런데 여기서도 4.5배씩이나 증가했는데 그걸 꼭 이 노인 인구 증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건 사실인데 치매 환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래, 저체중아 급증, 조산화 급증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고령 산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저체중아는 23.7%고 조산화는 24.1%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령 임신부가 원인이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런 오류를 전문가들이 범합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질병의 원인을 찾으려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지난 2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식품 GMO 수입. 그것도 식품 GMO 수입을 어느 나라보다 많이 하고 어느 나라보다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GMO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확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 이 문장이 저하고 같이 반 GMO 운동을 하는 동지예요. 이분이 이런 걸 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기자회견문을 준비하며 참담한 실상을 알게 되어서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제 눈물이 숨막힘이 왜인지 알았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가 정재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작은 힘이지만 다시 온 힘을 다해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밥상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이분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야말로 통곡하고 싶더라고요. 이 책 제목이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느꼈던 것은 한국 사람은 좀 특이해요.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한국 그 차 디자이너에 대해서 나온 기사예요. 이게 꽤 길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 디트로이트의 GM 자동차 회사 본부에 약 200명이 차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중 43명이 한국 카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기사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면이 있다. 예? 굉장히 뛰어나죠. 그 당시 제일 최고로 치는 차를 이 한국 사람이 여기 디자인했다고 크메로라고. 그래 뭐 K-팝이니 한류니 이런 걸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은 참 특이하다고 느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부정적인 면에서 특이해요. 그 특이한 점은 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임진왜란, 조선말 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까지 빼앗던 게
위기 의식이 굉장히 우둔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위기가 뭐냐? 내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바로 여기. 이게 지금 파란 게 이제 한국인데 출산율 이 계속 한국의 출산율이 내려갔는데 그래도 90년대 중반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OECD 국가 OECD 평균하고 거의 같았으니까. 근데 한국이 GM 작물을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도 중반부터 계속 급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의 위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40대 중반 그 인구수하고 지금 0세, 1세, 2세 여기하고 보면은 저기하고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이게 지금 한국의 위기입니다. 그래 한국의 장기 인구 추이를 보게 되면은 2500년도에는 한국 인구가 10,000명으로 되는 거야. 10,000명. 하지만 2150년도만 되면은 한국은 인구가 1,000만 미만으로 떨어져서 사실적으로 약소국가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키워드 치시면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저거 치시면은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PPT는 원하시는 분은 받아가세요. USB 있으시면은 받아가세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지만은 외국에서는 이거를 전문가가 말해요. 2003년도에 옥스포드 대학의 인구 전문 데이빗 콜맨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논문을 보게 되면은 한국은 인구 감소로 소멸국가 1호라고 했어요. 그때 1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임진왜란과 조선말 같은 위기가 닥쳐왔어요. 근데 위기를 지금 아무도 못 느끼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라는 그 장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킬레스 장군은 난공불락의 장수였어요. 그 불사조적인 힘을 얻게 된 것은 그 신화에 의하면 이 엄마가 애가 태어났을 때 저 강에다가 애를 담굽니다. 담글 때 발뒤꿈치를 자꾸 담그는 바람에 그 발뒤꿈치 부분은 물에 제대로 안 닿아서 불사조적인 힘을 못 갖게 돼요. 근데 이 아킬레스 장군이 죽게 되는 것은 그 제일 약한 부분, 그 발뒤꿈치에 독화살을 맞아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약한 이 부분이 치명적인